가레스 베일이 토트넘의 승리를 위해 돌아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다가오는 11라운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첼시와 맞붙을 예정이며 토트넘은 현재 8승 2무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반면 첼시는 11위에 머물러 있으며 3승 3무 4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은 가레스 베일의 특별한 등장을 예고했는데요. 토트넘은 베일이 토트넘을 다시 찾아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특별한 방식으로 축하하러 온다. 현대 축구의 큰 레전드 중 하나인 베일이 하프타임 게스트로 찾아올 예정이며 그동안의 토트넘에서의 순백한 순간을 함께 곱씹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일은 토트넘 선수들, 특히 절친한 친구인 손흥민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첼시를 압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토트넘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토트넘 트레이닝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최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훈련 기간 동안 베일이 옛 팀 동료들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일은 토트넘의 승리를 믿었다며 손흥민의 인상적인 활약에 완전히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나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묵묵히 서로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주장직은 그에게 딱 맞죠. 이렇게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면 손흥민과 토트넘은 이번 시즌 챔피언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일의 나눔과 격려의 말은 토트넘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됐는데요. 이날 연습 분위기는 토트넘 레전드의 등장으로 꽤 편안했고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가레스 베일은 2007-2008 시즌부터 토트넘으로 뛰기 시작하여 2013-2014 시즌 전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베일은 토트넘에서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서 그의 공격적인 역량과 슈팅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기억됩니다. 2010-2011 시즌 이후 가레스 베일은 탁월한 재능을 뽐내기 시작했으며 2011-2012 시즌에는 리그 최고의 선수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토트넘에서는 우승의 영예를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토트넘을 UEFA 챔피언스 리그 출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가레스 베일은 토트넘의 1차 시절에 많은 영예를 안겼는데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올해의 선수 2회 수상, 올해의 팀 3회 수상,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등 다양한 명예를 획득하며 탁월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여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로 거듭나기도 했으며 2020-2021 시즌에 잠시 토트넘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 토트넘에서는 마지막 빛나는 순간을 즐겼는데요. 34경기에 출전하여 16골과 3도움을 기록하며 과거의 영광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갔을 때는 출전 기회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후 미국 라 FC로 이적하여 잠깐 뛰었지만 빠르게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베일은 예상대로 골프를 즐기며 제2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죠. 베일과 손흥민은 토트넘의 2차 시절에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손흥민에 대해서 베일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경기에서 패배할 때도 그는 몇 시간 동안 우울해하지만 금세 웃음 지으며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손흥민은 라커룸에서 항상 웃음을 띄우며 농담을 즐기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미소는 라커룸 분위기를 밝고 환기시켜줍니다라며 칭찬했습니다. 손흥민 또한 베일이 은퇴 소식을 듣고 베일은 토트넘과 축구계의 전설입니다. 그의 뛰어난 커리어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그가 선수 생활을 마치고 다음 단계에서 행운을 빕니다라고 응원했습니다. 예전에는 웨일스 마피아로 불리며 사랑받았던 두 선수가 경기장에서 다시 마주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베일은 2022년을 마무리하며 선수 생활을 마쳤지만 그 이후에도 축구에 대한 열정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물고 든 친정팀 토트넘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여실히 느껴집니다.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토트넘을 계속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팀에 대한 정서가 아직도 끊이지 않아요. 나는 항상 토트넘의 경기 결과를 확인하며 그들을 응원합니다. 그곳에는 내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원톱으로 활용하는 결정 배경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4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중심 공격수 역할로 사용하려는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것은 이미 8년 이상 전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 대표팀을 이끌 때 2015 아시안컵 결승에서 한국을 상대로 손흥민으로부터 득점을 허용한 경험으로부터 그를 공격수로 활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2015 아시안컵에서 내가 이끄는 호주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탁월한 공격수임을 이미 알고 있었죠. 나는 그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훌륭한 득점 능력을 가진 스마트한 선수이며 움직임도 뛰어나며 압박을 넣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초기에는 4위 경쟁에서 열심히 경쟁했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퇴임과 비판적인 발언이 있었던 뒤로 팀이 흔들렸습니다. 뉴캐슬의 대패를 당하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8위로 시즌을 마치며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흥민 역시 어려움을 겪었던 시즌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는 스포츠 탈장으로 고생하며 예전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즌 초반에는 벤치에서 출발하기도 했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안아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은 후에도 해롱해롱한 상태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 카타르 월드컵과의 일정이 겹치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손흥민은 탈장으로 인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은 정말로 힘들었어요. 경기마다 고통스러웠고 특히 마지막 경기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까지의 경기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라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10골과 6도움을 기록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번 여름 손흥민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프리시즌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시즌 기간 동안 이번 시즌에 우리 모두에게 소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라며 자신의 의지를 밝히며 팀과 팬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하여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전에 셀틱을 이끌며 도메스틱 트래블을 이룩했지만 빅리그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점으로 인해 감독 임명 당시에는 의심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해리 케인의 떠남 이후에도 필수적인 영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공격 라인에 창의성을 더해줄 메디슨을 영입하고 수비 라인을 보강하기 위해 반더벤을 획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고 요리스와 프레이저 포스터 대신 굴리엘모 비카리오를 편입하여 후방에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시즌 함께했던 클루셉스키, 포로 등을 완전히 이적시키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의 주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전 주장들인 위고 요리스와 에릭 다이어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주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토트넘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손흥민이 이제부터 우리 팀의 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이전 주장 위고 요리스로부터 주장 완장을 물려받았습니다. 함께 부주장 자리를 맡을 메디슨과 크리스틴 로메로가 새로운 역할의 적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한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이후 9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개막전에서 손흥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좌측 윙 포지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2번이나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슈팅을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골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 내에서 상대 선수에게 파울을 저질러 페널티킥을 선사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다행히 크리스틴 로메로와 에메르송 로얄의 골로 인해 브렌트포드와 2대2로 비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손흥민의 역할이 이전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까지 주요 득점 기여자로 활약해왔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는 그 역할이 변화했습니다. 이전처럼 뒷공간을 파고들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창출하거나 페널티 박스 외에서 직접 슈팅으로 골을 넣는 대신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